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직장, 친구, 동창회 등 다양한 연말 모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과음이나 폭음에 따른 건강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송년회 술자리에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 회식 자리가 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회식을 하다 보면 술이 빠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잦은 음주가 주요 위험으로 꼽히는 질병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음주는 세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비록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예방 및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가지 이상의 질병 및 개인적인 상해가 음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라든가 음주와 관련된 폭력 행위가 아주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금단 증후군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데요.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서는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췌장염, 빈혈, 위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고혈압도 연관련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암으로서는 췌장암,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간암이 있습니다.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실수록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임산부의 음주는 저체중아 발생 및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신경학적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술은 뭐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 과음했어 하는데 과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소주 한 병만 마셔도 과음했다. 어떤 분은 한 세네 잔만 마셔도 과음했다 그러는데 이 정확한 과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음주량을 평가할 때 알코올 14g을 표준 한 잔으로 환산해서 평가합니다. 양주는 45ml, 와인은 150ml, 맥주는 350ml가 각각 표준 한 잔입니다. 이것은 양주 한 잔, 와인 잔으로 각각 한 잔씩 해당되고요. 막걸리는 막걸리 사발로 한 사발, 250ml에 해당됩니다. 맥주는 캔맥주 한 캔, 작은 병맥주는 한 병, 생맥주로는 500ml에 해당되고 20%의 소주는 4분의 1병인 90ml에 해당됩니다. 과음, 즉 과도 음주는 위험 음주라고도 하며 적정 음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말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하루 평균에 3표준잔 이상, 여성의 경우는 하루 평균 2표준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를 각각 과도 음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8%에 해당됩니다. 과도 음주는 폭음과는 다른데 폭음 한 번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며 한 번 마실 때 몰아서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에서는 폭음을 한 달에 3번 이상, 남자의 경우는 5표준잔 이상, 여자의 경우는 4표준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과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음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을 포함한 상해라든가 고혈압, 뇌졸중, 폭력, 암, 자살 등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독단적으로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폭탄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각각 따로 먹는 것과 섞어서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람마다 그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나이라든가 성별, 인종, 체중, 운동량, 음주 전 음식 섭취량, 알코올 분해 속도, 약의 복용,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고 이것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바뀐 뒤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뀝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두통이라든가 구역감 같은 숙취 증상에 관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해 효소가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양의 도수의 술을 마시더라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일찍 취하고 늦게 깨는 경향을 보입니다. 분해 효소는 술을 자주 마실수록 약간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는다는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술은 섞어 마시지 않고 한 종류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라든가 양주에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를 섞게 되면 도수 자체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의 술을 섞은 폭탄주의 도수는 체내에서 알코올이 가장 빨리 흡수되는 10도에서 30도 내외라서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소주나 양주 등 한 가지 술을 마실 때보다는 쓴맛이 덜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서 또 과음하기 쉽습니다.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증가시키는 탄산음료라든가 이온음료도 술과 함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 숙취 해소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기 전 또 후에 이렇게 숙취 해소제 같은 다양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숙취해소 음료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때문에 숙취 개선에는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효과를 너무 믿고 과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술 먹고 나서 문제가 취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 날일 것 같습니다. 그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아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몸 안에 남게 됩니다. 남은 알코올이 혈액을 통해서 인체 각 부위에 전달돼서 소화장이라든가 구토, 메스꺼움, 머리가 깨지는 느낌의 심한 두통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숙취라고 하는데요. 과음 후에는 당분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알코올 분해를 돕고 탈수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물은 숙취의 원인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 냉수보다는 전해질과 당분이 풍부한 꿀물이라든가 과일 주스, 스포츠 이온 음료 등을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 속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쓰여서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숙취해소 음식으로서는 자주 찾는 음식이 라면과 짬뽕 같은 것인데요. 맵거나 짠 음식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됩니다.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콩나물 해장국이라든가 타우린이 들어있는 조개국, 메타오닌이 포함된 북어국 등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요즘에 송년회 등 모임이 좀 잦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사우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우나로 땀을 많이 배출하면 안 좋습니다. 음주 사우나는 탈수 현상이 심해져서 저혈압이라든가 부정맥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장술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해장술은 알코올 농도를 다시 높여서 숙취 증상만 잠깐 줄여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는 음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취로 추운 밖에서 쓰러져 주무신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모임에서 분위기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음주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술 마실 때는 되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마실 때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마시는 술의 양이 적어지고 폭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성분의 10% 정도가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입과 숨을 통해서 알코올이 날아가서 급히 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주 습관이나 음식 섭취 등과 같은 요인들도 알코올 흡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빈속에 안주 없이 급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 빨리 취하는 반면에 식사 후에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돼서 쉽게 취하지 않게 됩니다. 자주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이 부족해서 간의 피로가 쌓이고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며 전신에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술을 마시게 되면 적어도 2, 3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손상된 간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는데요. 물은 체내 알코올을 희석시켜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술을 적게 마시도록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술자리가 이어질 텐데요. 적당한 술은 분위기를 띄우고 지나친 술은 즐거운 모임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뉴스송일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